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면 집에 가서 좀 복습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집에 가서 복습할 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꼭 알아야 될 걸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다음 주 내일 공법 수업을 판례 수업으로 대체합니다. 그 공법은 아마 동영상 올라갈 거예요. 찍어가지고. 공법쌤이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내일 모른대요. 내일 공법은 10시부터 판례 수업하고 저녁도 판례 수업하고 요번 주 그럼 토요일은 판례 수업 먹고 공법 인강은 이제 내일쯤 올라갈 거예요. 교수님이 직접 촬영해갖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는 다음에 공부쌤 오면 한번 물어보시고 내일만 그렇습니다. 그럼 토요일 안 해도 내일 그만 판례도 하지 말고 토요일 판례 하러 할까요? 그러니까 내일 아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이제 판례책 갖고 오면 됩니다. 문자를 제가 다시 한번 오후에 날려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아마 동영상은 내일 아마 올라갈 거예요. 잘생긴 사람들은 바쁜가 봐요. 자, 34페이지 이제 법률행위 종류. 자, 봅니다. 자, 랜드 하나책은 어디가 가자고요? 24입니다. 24 종류. 자, 단독계약 합동행위. 중요합니다. 자, 7번 봐요. 기준이 뭐라 했습니까? 기준이. 의사표시 수하고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단독은 의사표시가 몇 개? 한 개. 방향도 일방으로. 이렇게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단독행위입니다. 그럼 단독행위 뜻이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여요? 자, 그럼 계약은 어떻게 된다? 두 개야. 의사표시 숫자는 두 개. 청약과 성낙이다 이 말이야. 서로 대립적입니다. 서로 대립적. 여기 계약입니다. 합동이 잘 몰라되고 두 개 이상이고 방향은 평행적 구심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계약하면 아까 뭐라고? 매매, 교환, 임대차가 시험 범위입니다. 우리 매매는 돈 주고 물건 사는 거고 교환은 물건끼리 바꾸는 게 교환이고 임대차는 빌려 쓰고 세 주는 거야. 간단하게 다시 매매가 뭐라고요? 돈 주고 사는 거. 교환은 물건과 물건을 바꾸는 거고 임대차는 우리 학원. 제가 이 임차인 아닙니까? 그거 생각하면 돼. 임대차 모르면 학원 적어놔요. 그게 임대차입니다. 자, 이렇게 돼요. 매매, 교환, 임대차.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는 계약입니다. 계약 소속이. 나중에 또 물어봅니다. 임대차가 계약입니까? 물어보면 임대차요. 계약이다. 계약. 다시 계약에 세 가지 뭐가 있다? 그럼 또 질문. 임대차는 법률행위입니까? 항상 목차. 지금 뭐 배우고 있다? 법률행위 종류. 법률행위입니다. 매매도 법률행위다. 맞다. 교환도 법률행위다. 아까 북한 법률 규정은 이제 끝났어. 아까 거기서 보고 끝난 거야. 아까 법률 규정 아까 지웠잖아. 머리에서는 지우지 말고 준법률행위, 의사통지, 관념통지 그거 알면 되고 이제 다 법률행위다. 지금 공부하는 게. 자, 그런데 문제는 단독행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약은 너무 많아요. 매매, 교환, 임대차가 시험 범위지만 그거 말고도 계약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게 계약 자유의 원칙이란 거야. 계약이라서 봐요. 의사표시 두 개가 서로 대립되게 합치만 되면 이루어지는 게 계약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맞으면 너끼리 무조건 해라. 그게 계약 자유야. 근데 또 중요한 거는 계약을 하게 되면 물건이 아니고 채권이 발생합니다. 다시 외우자. 계약을 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채권. 그럼 여러분 수강계약 했어요? 채권 생깁니다. 매매계약해도 뭐가 생긴다고? 채권. 교환도. 임대차도 뭐가 생겨? 채권이 생깁니다. 뭔지 몰라도 일단. 그럼 수강계약에서 채권은 뭐예요? 수강채권.
수업을 받을 채권이 있을까요? 권리. 아까 채권이 권리야, 권리가 아니야? 권리하면 물권, 채권. 아까 적었잖아요. 여기 있네, 아직. 권리하면 뭐라고? 물권, 채권. 물권 대표 선수는 소유권. 그 얘는 다 채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뭐가 생긴다? 채권이 생긴다까지도 한번 암기하시고.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라고? 단독행위입니다. 자, 이제 봐요. 이 단독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으로 나눕니다. 찾았어요? 다시 단독행위는 두 가지 뭐가 있다? 없는, 있는.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어떻게 온다? 유, 제, 포야, 석이야. 유제포. 유, 제, 포입니다. 유가 뭐랬어요? 유언, 유정. 제는 재단법인 설립행위. 포는 포기. 뭐 소유권이나 권리 포기. 상속 포기. 이런 거 포기야, 포기. 자, 이렇게 나온다. 시험 봐요. 자, 35페이지 봐요. 맨 위에 소유권 포기 나왔다. 포기 줄 거라. 이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유죄포.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야. 없는 단독행위 맞잖아요. 포기, 포, 유죄포, 포. 아니, 35페이지 우측의 기출. 유죄포, 소유권 포기, 포. 가장 간단합니다. 뭐, 꼭 외워야 되는데도. 그리고 다른 특성은 다음에 하시고, 단독행위 꼭 외웁니다, 종류.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뭐야? 동의, 철회. 동철이는 어떻게 오자? 동철이. 동이 뭐다? 동의, 철회. 상추 먹고 취하면 상추. 먹고 취하면 치가 뭐야? 취소. 면은 면제. 똥철이 상추 먹고 취하면 해 웃는데. 해제, 해지, 대리권 수행위.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계약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맞아, 틀려? 계약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맞잖아요. 그런데 34페이지 보니까 기출 좌측에 계약 해제는 해제 줄 거라. 기출에 34에 해제는 상대방 없는 단독이다. 맞아, 틀려? 상대방 있는이 돼야 되는데도 해제니까 없는 하면 틀리지. 칠판. 상대방 없는 단독에는 유죄포다, 유죄포. 자, 동의, 철회, 동철, 상추, 상계, 추인, 취하면 취소, 면제, 해제, 해지, 대리권 수행입니다. 외워야 돼요. 그럼 칠판 봐요. 뜻을 설명합니다. 동의가 뭐예요? 동의받았나 물어보잖아. 허락받았나? 동의받았나? 그게 동의야. 자, 요 철회하고 해지가 비슷합니다. 철회, 해지는 장래, 앞으로 효력을 없애는 거고, 요 해제와 취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없애는 거야. 소급이 뭐라고? 처음으로 가서. 이 상계는 뭐 하는 거다? 바다를 잇고 죽게 있으면 퉁. 추인은 중야조 사후 동의입니다. 추인이 뭐라고? 사후, 나중에 인정해 주는 거야. 잘했다 그래. 자, 면제가 뭐예요? 탕감. 채권자가 권리가 있는 자요, 없는 자요? 채권자가 권리가 있는 자가 채무자에게 돈 안 갚아도 좋다가 면제입니다. 채무 면제야. 더 앞에 적으면 채무를 없애준다. 그게 면제입니다. 탕감이야, 탕감. 쉽게 말해서 돈 안 갚아도 돼? 여기 면제야.
이런 것들은 무슨 행위라고? 단독입니다. 그래서 단독행위 꼭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다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뭐라고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똥처리, 상처 묶어 취하면 해야 웃는데 해야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칠판 두 번째, 지웠나? 이행의 문제에 따라서. 자, 그래서 무슨 행위로 나온다고? 채권행위, 하나 더, 물권행위. 채권행위는 원인, 물권행위는 결과, 채권행위는 의무부담, 물권행위는 처분행위. 다 같은 말이에요. 다시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다. 물권행위는 처분행위다. 채권행위가 원인에 대해서 물권행위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뜻을 설명합니다. 채권행위는 채권 채무를 발생하는 거야. 좀 전에 여러분 채권 발생이 뭐라고? 뭘 하면 채권이 생긴다 해서? 계약. 그래서 계약에 관계되는 게 여기다가. 그럼 매매가 계약입니까? 아까 저기서? 교환이 계약입니까? 임대차가? 요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약하면 무슨 행위? 채권행위. 다른 말로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다. 그 말은 채권행위를 하게 되면 이행의 문제가 남아있다 없다? 남아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교재는 이행의 문제 유무에 따른 분류 요리되어 있어. 35페이지 타이틀이 파란 글자가. 자, 칠판. 그에 비해서 물권행위는 처분행위 이행 문제가 없어. 끝나는 행위야. 그러니까 물권을 변동시키는 거야. 그럼 아까 물권 8개 또 생각나야 돼. 소유권이 물권입니까? 소유권을 넘겨준다. 이게 물권행위야. 이전한다. 아까 저당권 설정 들어봤어요? 저당권을 설정한다. 저당 설정 행위는 설정적 행위입니까? 이전적 성계입니까? 설정적 했잖아 거기서. 일부. 이런 것들이 다 무슨 행위라고? 물권행위입니다. 어려우면 등기입니다. 물권행위는 등기야. 채권행위는 계약이고. 계약, 매매, 교양, 임대차가 계약이잖아. 계약을 해서 등기 넘기잖아. 그래서 채권을 원인이라 부르고 물권을 결과라 부르는 거야. 안 되면. 시험에서 채권행위인가 물권행위인가 요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27회인가 8회인가 의무부담 행위가 아닌 거 찾아라. 채권행위 아닌 거 찾아라 이 말인 거야. 그러면 계약 아닌 거 찾아라. 답은 물권행위겠지. 아니면 더 공부하면 준물권행위도 있어. 이건 공부할 필요도 없어 그냥. 거기 답이란 말이야. 계약 아닌 거 찾는 거야. 여기까지 질문. 채권행위는 계약이고 물권행위는 물권을 변동. 물권 8개 아까. 지상권 설정, 전세권, 저당권 이게 다 물권행위야. 꼭 기억하시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다 이거. 무권리자. 여기 무슨 말이에요? 처분권한이 있다는 거야? 없을 묻자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처분권이 없는 자가 계약을 했어요. 지금 말해서 내게 아닌데 내가 남의 건데 내가 계약한 거야. 그래도 채권행위 계약은 될까 안 될까? 됩니다. 유효야. 여기 꼭 암기가 돼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이다? 타인 물건도 매매 계약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야. 다시 임대차 계약할 때 임대차 계약은 채권행위입니까? 물권행위입니까? 채권행위입니다. 그럼 처분권한이 있어야 한다면 맞아 틀려? 틀리죠? 없어도 된대도 남의 것도 된다. 꼭 암기하시고. 하지만 소유권 넘기다 저당 설정 등기 줄 때는 처분권한이 없으면 그게 뭐가 돼? 효과가 무효입니다. 무효. 자, 그럼 여러분 업을 하고 있다. 상속받은 토지가 있는데 아들이 2명이야. 자완자투.
2분 1척이야. 등기부 보니까. 근데 요 놈은 미국가 있어. 아들 한 명은 공유자. 이 공유입니다. 공유 법적으로. 그러면 둘째 아들이 와갖고 이 전체에 대해서 매매계약 하고 싶대. 그럼 여러분이 중개사다. 저 계약서 써야 돼, 안 써야 돼? 미국 놈은 아직도 연락도 없대. 써야 돼, 안 써야 돼? 아니, 자기 지분 쓰는 거는 당연히 유효니까 그거는 변론을 하고, 혼자 와가지고 2분의 1놈이 그 행끝까지 같이 쓴대. 전체 토지 매매계약 쓴다. 된다, 안 된다? 계약은 돼, 안 돼? 된다. 됩니다. 겁먹고, 요 미국 놈 연락해가지고 빨리 뭐 승낙서 가져온나? 할 필요 없다. 일단 계약 쓰고, 어떻게? 중도금 줄 때 승낙서 첨부해라. 그렇게 단서를 붙이는 거야. 이 매매 계약만큼은 이 승낙 없어도 된대도, 무권리자 가능하대도, 타이 물건도 된대도. 그런데 이거 승낙서 가져온나? 한 달 걸린다. 다른 놈이 씁니다. 다른 사무실에서. 여기 요거다, 요거. 어떤 놈이 자기 옆집 물건 가져와가지고 자기가 매매한단다. 오이라 해줄게. 단서만 붙이면 돼요. 안 붙여도 상관없어, 솔직히. 그런데 단서를 붙여놔야 나중에 일이 매끄러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행위만큼은 처분 권한이 없어도 된다는 거야. 꼭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학원이 봐요. 여러분에게 책을 팔 때 학원에 책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 그래도 팔고 있잖아, 내가. 책 나오면 줄게요. 나오면 줄게요 했잖아. 아니, 책, 미리 오신 분, 책, 늦게 오신 분은 책이 있어서 받고, 책이 오기 전에 계약하신 분 생각해봐요. 제가 불법하는 게 아니래도, 법을 가르치는데 왜 내가, 저는 나한테 이야기할 때, 저는 법을 어기지는 않습니다. 물론 불법도 하겠지. 불법 현석은 붙여봤잖아. 그것도 하긴 하지만, 이 강의 이런 거는 이 거짓말 시키면 큰일 나잖아, 이거. 그러니까, 꼭 좀, 넘겨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7 넘기시고, 넘겨요. 자, 39페이지 넘기시고. 자, 이제 교재 40페이지. 매년 두 문제 나온다. 법률행위 뭡니까? 목적이에요, 목적. 이 오늘 수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법률행위 목적은 매년 나온다, 매년. 페이지 몇 페이지라고요? 사실 법률행위 뭐라고요? 목적을 다른 말로 법률행위 내용이라 합니다. 자, 랜더 하나 책은 보니까 29페이지 같네. 29페이지. 랜더 책은 29에. 이렇게 이게 목적입니다. 자, 법률행위가 아까 종류가 뭐가 있어서 채권행위도 물권행위도 법률행위고 단독, 계약, 합동행위도 법률행위잖아요. 근데 이제 법률행위 하면 우리는 계약으로 바꿉니다. 종류 공부할 때는 구체적으로 세분시켜서 알아야 돼. 단독행위인지 계약인지 이렇게. 근데 그냥 법률행위 글자 나오면 뭘로 바꿔라? 계약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수강계약이다 무슨 계약을 한단 말이야. 그 계약의 내용은 말이야, 이 말이야. 그게 목적입니다. 그 계약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된다. 확정이 돼 있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가 실현이 가능해야 돼. 세 번째가 법을 지켜야 돼, 어겨야 돼. 일단 법을 지켜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 뭐? 사회적 타당성도 있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가 구비돼야 돼. 다 중요합니다. 네 가지 다 중요한데 그 중에 더 중요한 게 사회적 타당성. 네 가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부른다? 이제 법률행위 목적하면 확가적사. 첫 글자 뭐라고요?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다시 법률행위 목적이 뭐라고?
확가적사. 확이 뭐예요? 확정가, 가능적, 적법사, 사회적 타당성. 확가적사. 중요한 거는 이 넷 중에 어느 하나가 잘못되면 뭐라고 흠결이 되면 무효입니다. 넷 중에 어느 하나가 잘못되면 뭐가 된다? 무효예요. 자, 이제 무효 설명합니다. 이 무효란 뜻이 뭔가 하면 성립은 했는데, 계약이 성립은 했는데 처음부터 효과가 없다가 무효야. 다시 무효 뜻이 뭐라고요? 성립은 했는데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야. 자, 여러분이 수강계약을 했는데 그 수강계약 내용이 가능이 안 된답니다. 예를 들면 합격을 아예 못 시키는 것은 강의라는데 그러면 무효다 이 말이야. 자, 여러분이 달나라 가는 여행계약을 200일 쪽에 했어요. 실행 가능합니까 지금? 여기 걸려. 무효입니다. 성립했지만. 이리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별을 따주면 100억 주겠다. 성립했다. 확정되었지. 하늘에 있는 별. 가능해요? 무효입니다. 불가능이야. 불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확정은 되고 가능하고 적법, 법에 건넌다. 강력부기 위반이다. 그럼 또 무효야. 적법까지 통과됐는데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도 무효입니다. 넷 중에 어느 하나가 잘못되면 뭐다? 무효. 자, 이제 무효를 먼저 알아야 돼요. 무효가 나오면, 자, 교재는 페이지 113이야, 사야. 113. 무효가 나오면 113. 자, 이거 무효 113 딱 적고, 여러분 페이지 적어야 나중에 가서 집에 가서 복습하지. 적어놨어요? 권종영님, 아까 그 무효, 확가적서에 무효 딱 적고 113 적어놔야 나중에 가지. 알아서 해요. 자, 113이 뭡니다. 몇 위에? 무효는 처음부터 읽어봐요. 효과에서. 처음부터 효력이 있다 없다? 그래서 자, 두 번째 줄 거라.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다. 수강계약이 무효랍니다. 수강료 주기 전에는 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그 다음 또 줄 거라. 이행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합니다. 그거 줄 거요. 수강료를 지급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야. 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없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돈을 줬으니까 돌려받는다 이 말이야. 근거가 있어야 돈 줄 거 아니야. 그 말이 뭐다? 수강계약이 유효하다면 돈을 줘야 돼. 근데 무효인데 돈 줬으니까 뭐야? 돌려받아야지. 돌려받는다고 뭐야? 부당이득 반환 청구입니다. 앞으로 무효하면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몰라도 돼. 이행 후에는 어떻게 한다고? 부당이득 반환. 다시 이행 후에는 그런데 문제는 다만 별표 읽어봐요. 반사회적 법률행위 계약입니다. 한마디로 계약이 사회질서 위반하면 반환 청구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럼 사회질서 위반 하나만 적어볼까? 첩계약이나 도박. 도박 자금으로 빌려주면 돈 못 받습니다. 이행 후에. 첩계약하고 아파트 넘겨주면 못 받아 아파트. 왜? 반사회질서니까. 그래서 반사회질서 무효만큼은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무효는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어느 무효는 또 안 돼? 사회질서 위반 무효. 보기 두 가지 이야기했다. 아까 뭐라고? 도박 자금으로 도박 돈 빌리는 거하고 또 첩계약이 뭐야? 세컨드 계약. 첩계약이 세컨드 계약 아니고 세컨드. 세컨드면 이거 해야 되나? 하여튼 세컨드. 반환 청구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 밑에 이제 무효 종류 갑니다.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가 나와요. 그놈도 별표.
오늘 설명하는 이 절대적 상대적 구별되면 문자 하려 했죠. 아는 사람들은 문자해요. 합격했다고. 예비 합격. 그 정도로 중요하다. 자, 칠판. 자, 무효 뜻은 무증을 알아야 되고, 다시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행 전이면 없고, 이행 후에는 돌려받을 수 있는데, 안 되는 거는 뭐? 사회질서 위반 무효. 뭔지 몰라도 술술 나와야 돼요. 자, 이제 무효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무슨 무효가 있고? 절대적과 상대적이 있어요. 절대적이 대부분이고, 상대적 무효는 두 가지밖에 없어. 비통이야, 비통. 그러면 거기 아까 무효 종류에 보면 상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보면 마지막에 가로 열고 뭐라 돼 있어요? 비진이 표시 무효하고 통정의 표시 무효. 비진이 표시 무효가 비, 통정의 표시 통. 요 두 가지만 무슨 무효? 상대적. 그 얘는 다 무슨 무효? 절대적이에요. 다시 상대적 무효 두 가지가 뭐다? 비통이어야 된다. 비통. 원통이야, 비통이야. 비통. 그 얘는 다 무슨 무효? 절대적. 그러면 이제 뜻을 알아야 돼요. 절대적이란 것은 무효를 가지고, 그럼 봐요. 갑을이 만일에 갑하고 을이 계약을 했는데 이게 무효가 되었다. 이 네 개 중에 어느 하나가 잘못돼도 무효가 되고 그 이외에 무효 사이가 많이 있어. 어떻든 넷 중에 어느 하나 잘못돼갖고 무효다. 달나라고 했는데 100억 했는데 무효다. 이건 절대적 무효입니다. 왜? 비통이 아니니까. 그럼 이 무효를 가지고는 누구에게도 선의의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고?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교재는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절대적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는 거야. 누구든 누구에게든 주장할 수 있는 거야. 절대적은. 여러분 시험이 절대적 평가 아닙니까? 60점 이상 가락 없으면 절대적. 10,000명이든 100만 명이든 합격시켜줍니다. 그게 절대적이야. 접수가 뭐 한 30만 밖에 안 되니까 뭐. 근데 수험생들은 다 어디서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학원은 별로 오지도 않고. 예? 온라인을 똑똑해요. 온라인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평가라는 것은 그냥 이게 이제 상대평가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상대라는 것은 특정에는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상대야. 절대라는 것은 무조건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가 상대적이야. 앞으로 처음 하신 분, O를 친다, 동그라미 친다, 긍정. 이다, 있다, 인정된다 이런 거고, X는 아니다, 없다, 부정. 안 된다. 이런 겁니다. 나중에 적어 놓고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집에 가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봐요. 선의가 뭐라 했어요? 모르고. 제3자는 새롭게 맺은 자야. 갑을이 당사자인데 여기에 병이라는 놈이 새롭게 개입했던 거야. 여기 계약에. 그 자에게도 대항이 뭐야? 주장할 수 있다고 상대적은 없다는 거야. 그 말은 절대적이라는 것은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가져간다는 거야? 못 가져간다는 거야? 못 가져가죠? 상대적은 이자가 보호되어서 가져간다 이 말인 거야. 요걸 꼭 좀 아무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암기해야 됩니다. 다시 절대적 무효는 비통 빼고는 다 절대적이야. 비통만 선의 제3자에게 당하지 못하고 참고로 B가 뭐라고? 비진이 표시가 무효인 경우. 참고로 여러분 왜 비진이 표시는 원칙은 유효입니다. 공부하면 예외 무효입니다. 그 무효 예외. 통정이 뭐야? 짜고 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무효야. 그 두 가지만 상대적이고 그 일은 다 무슨 무효? 절대적. 그거 하고 아까 조금 전에 이행 후에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없고는 다르다. 아까 이행 후에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거는 뭐밖에 없어? 반사질서야. 그럼 이제 봐요.
요 적법에 어긋나면 이게 이제 하나 예를 들면 강행복귀 위반이라면 뭐 위반이다? 강행복귀를 위반하면 무효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이 강행복귀 위반은 무효는 맞아? 적법에 어긋났으니까 무효인데 두 번째 절대적 상대적 무효 물으면 힌트. 비통만 상대적. 그 얘는 그럼 절대적 무효. 자, 그러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절대적 있다. 두 번째는 이행을 했다.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물으면 대답이 없지. 있어 없어? 있는 거야. 절대적입니다. 이행 후에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거는 뭐? 자, 이제 봐요. 사회질서 위반의 이기 반사회질서야. 그리고 하나 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있어. 자, 사회질서 위반은 무효입니다. 첫 번째 절대적 상대적. 절대적. 비통만 상대적이라도 그러면 이 사회질서 위반하고 절대적인가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고 자, 이행을 했어.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물으면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된다 해도 강행복귀 위반은.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절대적 무효입니까 상대적 무효입니까 하고 이행을 했을 때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없고는 다르다. 절대적 무효 중에서 어느 것만 안 돼? 요놈은 안 되고 그 위에 절대적이든 상대적이든 다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야. 이행 후에는. 그걸 적으면 이행 후에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없단 말이야. 없는 게 이거 뭐라고 이게? 그 얘는 다 있는 거야. 절대적인 상대적인 따지지 말고 이행 후에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절대적 상대적은 다르다. 요거 이해 안 됩니다. 잘 처음에. 질문이 들어와서 해봤는데 이거 이해되는 사람들은 뭐 공부 끝난 거야. 이거 지금 시험 쳐도 이 사람은 72.5입니다. 요거 되면 저는 거짓말 안 하는데도 비실이 표시 안 한데도 그러네. 꼭 좀. 그리고 또 하나 더 공부하면 그럼 요 놈은 어떻게 돼?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조문은 달라요. 공부하다 보면 사회질서 위반은 103조고 이런 104조야. 그런데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사회질서 위반의 하나의 예시로 봐. 소속은 요 소속이야. 하지만 요 놈은 피해자가 있고 누가 있어? 폭리자가 있어서 피해자는 이행해도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폭리자만 안 됩니다. 이거는 또 조금 달라. 이 두 가지가 또. 그까지는 뭐 모르겠다 무슨 말 했는지도 저도 잘 모르니까 그냥 요거까지는 좀 예. 그래서 폭리자는 안 되고 피해자는 되는 거야. 그게 왜 설명하는 거면 요 사회질서 위반은 두 명이 다 안 돼. 반환 청구가. 배임에 적극하다 하면 이중매매 생각해 봅니다. 둘도 안 돼. 그거는. 근데 폭리행위 불공정한 법령에는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고 폭리자만 또 안 돼. 네, 폭리자만 안 되는 거야. 요거는 좀 나중에 이제 세 번째 시간을 배우겠지. 어떻든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절대적 상대적을 좀 정리해야 돼. 절대적 상대적.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페이지 40. 확정. 확정은 공부할 게 없어요. 특정이 돼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행기까지 하면 된다. 성립 당시에 하면 틀린다. 아파트 분양 광고 생각해봐. 여러분 아파트 분양 받을 때 아파트 지어져 있어. 요즘은 이제 지어지고 나서 하는 것도 있지만 옛날에는 없었잖아. 그래서 이행기까지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능.
그래서 가능해서는 우측에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별표. 뭐 공부해야 된다?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자, 그거 설명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별표 쳤어요? 뭐 작심 일주일이라고 일주일은 열심히 잘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안 나와요. 특히 말일이 안 나옵니다. 말일. 수업을 하다 보면 갈수록 빨라지고 마지막에 내용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걸 안 들어요. 그냥. 항상 그렇습니다. 보면 뒤에 중요한 거 할 때는 안 들어요. 그냥. 객관식은 대부분 과목마다 골고루 나옵니다. 그러니까 뒤에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 갑이란 놈이 을과 이 건물을 1억에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되었어요. 그럼 여기서 누가 파는 자야? 매도인. 사는 자가 매수인 을입니다. 물건 가지고 있는 놈이 파는 놈이지. 자, 계약 성립을 기준으로, 뭘 기준으로? 성립하기 전에 오늘 계약을 10시에 썼는데 어제 건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맺고 있더라. 이걸 우리는 무슨 불능이라 불러요? 처음부터 불가능. 그러면 이 성립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여기 원시적 불능이야. 그럼 칠판. 원시적 불능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두 번째, 절대적, 상대적 무효? 절대적. 비통 아니니까. 이행 후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사회질서 2번 무효면 안 된대도 있다. 이렇게. 아, 이거 참 재밌는데. 처음에는 막 미쳐. 그런데 두 번째, 계약이 성립한 후에 건물이 멸실했다. 계약은 일주일 전에 했는데 오늘 건물 멸실했다 이 말이야. 예를 들면 이걸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도 불능이라는 글자가 나왔네요. 하지만 이거는 뭐라고요? 유효입니다. 그러면 7번 봐요. 첫 번째, 불능이지만 어느 불능만 무효? 원시적. 후발적 불능은 유효입니다. 불능이라도. 그것도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면 원시적 불능 뜻이 뭐라고? 처음부터 불가능. 성립 당시부터 처음부터. 후발적 불능은 후에 불가능. 여기까지 하고 나면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 요 이제 계약법 가면 요것도 다시 배웁니다. 밑에 거는. 자, 원시적 불능의 계약 체결상의 무슨 책임? 과실 책임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중요한 거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후발적 불능에서 발생합니까? 아니고 원시적이다. 요 소속을 하래. 소속을. 뜻은 이런 겁니다. 글 글자로 계약을 맺을 때 과실이 뭐야? 부주의, 주의의무 위반. 그 자는 책임지시오 이 말이에요. 원시적 불능임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을 맺을 때 과실이 뭐라고요? 주의의무 위반, 실수한 놈, 잘못한 놈은 책임져라 이 말인 거예요. 자, 그에 비해서 이제 후발적 불능 갑니다. 후발적 불능은 요 매매계약이 성립한 매매계약이 유효다, 무효다? 유효입니다. 유효. 꼭 기억하시고. 그럼 우리는 뭐 따진다? 채무자를 따져요. 또 중요한 거는 뭐예요? 칠판. 여기서 그림이 갑이 누구라고? 매도, 을이 매수. 자, 그러면 이 건물은 누구한테 넘깁니까? 이렇게 넘겨주죠? 그럼 누가 채무자입니까? 의무가 있습니까? 채무가 의무야, 다른 말로. 매도인. 누가 채권자입니까? 매수인. 돈은 누구한테 줘야 돼? 요리 줘야지. 그럼 돈은 누가 채무자?
매수인. 누가 채권자? 잘 안 돼요. 이 건물을 이렇게 했다면 건물은 이렇게 가잖아. 그래서 매도인은 뭐야? 채무자. 매수인이 채권자. 자, 돈은 이렇게 줘야 되잖아. 매수인이 줘야 되잖아. 돈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준다는 거 모르신 분은 옆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요. 자, 그러면 매수인이 뭐야? 채무자. 매도인이 채권자 봐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건물을 중점으로 보면 이렇게 돼. 채권자, 채무자가. 돈을 중점으로 보면 이렇게 돼. 밑으로. 그럼 다시 말해서 매도인도 채무자고 건물에 있어서는 대금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채무자야. 채무자만 봐. 채권자를 빼고 그러면. 지금 계약 후에 건물이 멸실했습니까? 돈이 멸실했습니까? 건물. 그래서 기준이 뭐야? 건물인 거야. 그럼 앞으로 채무자면 누구야? 건물이야. 누가 채무자야? 매도인입니다. 앞으로 모르면 물론 대금은 매수인이 채무자인데 이건 안 나와. 그냥 매매에서 채무자 하면 누구? 매도인. 다시 채무자 하면 누구라고? 매도인 이리 가야 돼. 권지영님, 채무자가 누구라고? 와, 예사롭지 않네. 네. 근데 다 건물이 멸실하지 돈은 멸실할 수가 없어. 돈은 자기만 없는 거지. 돈이 없다. 그건 이행불능이 안 나와. 이행지체일 뿐이야. 이행지체는 뭐라고요? 이행이 가능함에도 못하는 거고 차일피일 미루는 거고 못하는 게 아니고 미루어서 그게 이행지체고 이행불능은 불가능해야. 대한민국에 돈이 어디 있노? 내만 없는 거지. 그게 지체가 되는 거야. 매수인이 돈 못 준다? 이행불능이 아니고 이행지체야. 근데 건물은 멸실할 수도 있잖아. 그럴 때 이행불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자 채무자 하면 누가 생각나야 돼요? 매도인. 자, 이 매도인에게 귀책이 있다 없다로 나눠. 귀책이 뭐다? 책임. 다른 말로 고의가실. 같은 말이에요. 귀책이 있으면 어떻게 가야 돼? 채무불이행, 다른 말로 손해배상으로 가고. 귀책이 없어야 뭐가 된다? 그 유명한 위험부담입니다. 이 위험부담이 여기서 나와요. 그럼 백으로 가볼까? 또 백. 항상 백이 중요하다. 첫 번째. 위험부담은 채무자의 귀책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은 건물이 멸실했는데 그 건물 멸실은 매도인 잘못이 없는 사유로 멸실했다 이 말이야. 그때 위험부담입니다. 그리고 후발적 불능이다. 그리고 매매계약이 무슨 계약으로 여기 쌍무계약이다. 요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귀책이 있으면 뭐가 된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입니다. 이거는 요 순서를 꼭 알아놔야 돼. 요거 그냥 안 되면 외워요. 강조하지만 여러분 법학은 이해 과목이다. 그 거짓말이야. 법학은 60점까지는 암기 과목이다. 60점 넘어가면 이해 과목이에요. 근데 나는 이해하려고 하지 마요. 암기다, 암기. 가장 좋은 서성은 암기다. 암기가 안 되면 이해하면 되는데, 둘 중에 하나든, 암기와 이해 차이가 뭐예요? 아니, 뭐, 암기하면 안 된다 하잖아. 이해를 하려고 하잖아. 누구나 공부할 때. 차이가 뭐예요? 암기는 응용을 할 수 있는 거야. 알지? 이해는 응용해서 볼 수 있는 게 이해고, 이해 단계가 가면. 암기는 그냥 막, 그 정도 해도 돼. 60점 나온대도, 암기만 해도. 암기만 돼서도 우리 시험 60점 나온대도, 모든 과목이. 그러니까, 자꾸 하다 보면 또 이해가 돼요. 농담이 아니고. 그거 한 끗 차이야, 내가 볼 때. 이해하고 있으면 암기된 거야, 내가. 암기하고 있으면 이해된 거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41페이지 법률행위 적법과입니다. 자, 이제 한번 봐요. 확정 가능 끝나고 적법합니다. 자, 적법도 별표. 자, 페이지 몇 페이지예요? 랜더는 보니까 랜더 책은 31페이지 돼 있네. 31. 박무각 책은 41. 랜더 하나는 31. 자, 강행법규 임의법규 찾았어요? 중요합니다. 또 한 장 넘기면 42에 혈액규정 단속규정 나옵니까? 중요합니다. 별표. 자, 칠판 설명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법이 있어. 법이 있어요. 법률이 있어. 법률. 법이 있다. 그러면 A는 B라는 법 조문이 있다 생각해봐라. 어떤 법이 있다고? A = B이다. 이런 법이 있다 가정하자. 그럼 이 법 조문은 둘 중에 하나는 속해야 돼. 무슨 규정? 임의규정 아니면 무슨 규정? 강행규정 둘 중에 하나에는 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임의규정 강행규정은 너무 중요합니다. 시험에 매년 나온다. 작년에 보니까 세 문제 지문에서 3개가 떠. 임의규정인지 강행규정인지 묻는 지문이. 독립문제로 나오고 이거는 너무 중요해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다음에 하고. 자 봐요. 요 임의규정 강행규정이 어떻게 구별하느냐. 개념이 이 A는 B에다가 사회질서와 연관이 있으면 뭐 강행이고 없으면 임의다. 이렇게 의미를 정리합니다. 정의해야 돼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사회질서는 뭐냐? 저기 보이죠? 반사회질서 할 때 그 사회질서란 거야. 사회질서는 민법이 뭐다? 핵이다. 핵. 민법의 지도 이념이다 이 말이야. 그럼 봐요. 임의규정은 A는 B에다가 민법의 지도 이념과 관계가 없다. 중요하지 않는 조문이다 이 말이야. 그게 임의규정이야. 강행규정은 A는 B에다가 만일에 강행규정에 속한다면 사회질서와 연관이 있다기 무슨 말이라고? 사회질서가 민법의 기본 이념과 연관이 있으니까 중요한 조문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임의규정은 별 볼일 없네. 강행규정은 중요하네 이 말인 거야. 가치가 이 말이야. 법 조문에 있는 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리 따진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결론은 밑에 게 더 중요하죠. 임의규정을 달리 정하면 돼 안 돼? 임의규정이라면 그러면 A는 C이라고 했겠지. 원래 조문은 A는 B인데 달리 정했다가 뭐야? A는 C로 하기로 하죠. 이렇게 바꿨겠지. 예를 들면 그래도 임의규정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유효입니다. 강행규정이라면 사회질서와 연관이 있으니까 중요하잖아. 그걸 바꿔 감히 나쁜 놈 무효입니다. 그러더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임의규정 강행규정 뜻입니다. 뜻. 요것만 이해돼도 제가 볼 때는 그냥 여기까지 이해도 잘 안 돼요. 예. 네 번째 사모님 새로 오신 분. 예. 기분이 어때요? 미치겠죠? 아, 따라와요? 와, 제가 그리 강의 잘하나? 이 예, 괜찮아요? 와, 이제 안 하네. 또 새로 오신 분 어디 계시나? 사모님 새로 안 했어요? 예? 왔었나 저번에? 자, 다시 봐요. 그래서 앞으로 임의규정은 재미없는 규정이야. 우리끼리 말하면 요거는 계약법의 대부분 그래. 계약에 나오는 법조문은 대부분 뭐라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없어? 대부분입니다. 있어. 근데 이 물권법에 나오는 조문들은 어떻게 돼? 바꾸면 큰일 나. 무효입니다. 이렇게 개념 잡으시고 시험은 여기서 안 나고 그 예외가 이게 원칙이랄까? 원칙이 이렇다는 거 원칙.
그러면 이제 계약도 예외 나오겠지.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강행. 물건은 대부분 강행인데 예외 임의가 나와. 여기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그거 나올 때 보고 여기 계속 시험에 뜬단 말이야. 시험은 예외에서 나온다. 꼭 암기하시고. 자, 그럼 봐요. 이 이제 강행 규정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눈다가 한 페이지 넘기면 42. 중간에 2번이 뭐예요? 혈액 규정과 단속 규정. 찾았어요? 자, 결론을 내리고 공부합니다. 그래서 임의 규정 아니고 어디에는 강행 규정에는 다시 무슨 규정과 혈액 규정과 무슨 규정으로 나눈다? 단속으로 나눠집니다. 혈액 규정에 위반하게 되면 무효가 되는 거야. 자, 여러분 달리 정한다가 뭐라고 다른 말로? 위반이란 거와 같은 말이 여기 있어. 달리 정했다가 뭐다? 위반했다 이 말이잖아. A는 B인데 A는 C로 했다가 달리 정했다가 위반했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 강행 규정 무효지만 임의는 유효입니다. 달리 정했다가 위반 같은 말이야. 그 중에서 이제 다시 강행 중에서 효력에 위반하면 뭐고? 무효지만 단속 규정이라면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사법상은 뭐하고? 유효하고 뭐 받아요? 처벌받습니다. 별표 단속 규정. 여기 돼야 돼. 여기. 그러면 자, 단속 규정 뜻은 경찰이 단속하는 규정이야. 자, 그러면 이제 학원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교육청에 허가나 뭐 인간지 잘 모르겠는데 정확한 명칭은 하여튼 신고는 아닙니다, 여러분. 신고하는 거는 가장 간단한 거야. 공법에서 신고사항이다. 별거 아니야, 그는. 학원은 교육청으로부터 뭐 봐야 돼? 허가나 인가를 받고 학원을 운영해야 돼. 근데 내가 허가 인가 안 받고 운영한다. 거기 요거. 단속 규정 위반이야. 그럼 어떻게 돼? 사법이 뭐예요? 개인과 개인 관계. 우리 민법이 사법입니다. 공법은 뭐야? 개인과 국가. 이건 공법 배우잖아. 이 사법상 계약은 유효하다가 뭐야? 내가 허가 없이 학원 운영해도 수강생과 맺은 수강 계약은 뭐? 유효야. 단속 규정 그런 거야. 다음 뭐 한다? 그 원장은 처벌받습니다. 이렇게. 그게 단속 규정이에요. 보기 하나. 그러면 판례를 이해해야 된다, 우리가. 그럼 이제 효력 규정 판례 41페이지. 41 맞나? 42. 마지막에 판례 보입니까? 42에 그 1번 효력 규정 해가지고 또 1번 나오잖아요. 중개수수료 초과 부분입니다. 찾았어요? 중개수수료가 100만원인데 초과해서 150을 받은 거야. 초과 부분이 무효입니다. 뭐 위반이라고? 강행법규 위반이지? 그럼 질문. 또 가보자. 자, 효력 규정입니다. 초과 부분 무효예요, 무효. 강행법규 위반입니다. 그러면 중개수수료가 예를 들면 100만원인데 150, 50만원 초과했다. 초과 부분은 강행법규 위반 무효다, 무효. 절대적, 상대적. 절대적. 자, 이행을 했다.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50만원. 된다, 야. 아시겠어요?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만일에 공인중개사라면 사법상은 무효로서 이렇게 돼. 근데 중개사업을 걸면서 하게 되면 중개사법 원료일 처벌 대상입니다, 또. 그래서 무서운 거야. 수수료 초과받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초과받으면 안 되지. 그 조례로 정한 0.9% 내로서 뭐 그걸 따라야 돼. 근데 뭐 어떻게 하면 돼? 컨설팅으로 받아야 돼. 그럼 사무실을 2개 열면 좋아. 그리 못하면 어떻게 된다? 중개사업장을 낼 때, 사업자 등록할 때 업태사고 종목 이런 게 있어. 학원도 뭐 서비스업 종목은 학원이고 뭐 이런 게 있어. 그게 뭐 하나 여야 돼? 컨설팅을 하나 여야 돼. 그럼 받을 때도 어떻게 받아야 돼?
100만원 끊고, 그럼 뭐, 보수로서 50은 뭘로? 컨설팅을 끊어야 돼. 그러면 상관없다. 그걸 잘해야 돈 번다. 초과 많이 받는다, 요즘. 그럼 컨설팅 해주면 컨설팅 했다는 자료를 남겨야 돼, 또. 조사심사 나왔을 때, 이거 작가, 너 컨설팅 뭐 했노?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럼 몇 개 서로 사진 찍어 보낸 거 주고, 서로 채려놓으면 돼, 그거. 컨설팅이 따로 있나 보다, 컨설팅이지.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 다른 거야. 아, 이 사람 진짜 열심히 했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초과 스스로 면피된다, 면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중개 수수료 때문에 싸운다. 나중에 그거 갖고 만다? 준놈에 가서 찌릅니다, 여러분. 시청이나 구청에 가서. 요즘 그래요. 고객이 찔러요, 그냥. 기분 나쁘면. 자기는 안 찔고 싶은데 그 이야기를 하거든, 술 먹다 다른 친구가. 야, 너 이 새끼 얼마 줘야 되는데, 50만원, 야, 그거 신고해. 이란다, 그냥. 딱 만들어 놔야 된다. 그러면 초과해도 상관없다. 그렇게 해야 롱런 할 수 있어요. 왜? 그거는 컨설팅 했잖아. 그 근거만 있으면 끝나지. 끝까지는 시험이 안 나오고 여기 중요하다. 자, 초과 부분이 뭐라고? 뭐 규정 위반 뭐요? 강행법규 중에서 뭐? 효율 규정 위반 뭐요다. 여기 알아야 되고. 단속 규정은 43페이지. 43. 단속 규정 나옵니까? 첫 번째 줄 동그라미 1번에 우측에 줄 거라.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 행사처벌까지 줄 거라. 못 찾았어요? 단속 규정에 43페이지. 단속 규정 있잖아, 판례 안에. 동그라미 1번에 우측에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행사처벌까지 줄 거라. 거기 미등기 전매, 다른 말로 중간생략등기 적어요. 미등기 전매 뭐라고요? 중간생략등기. 행사처벌을 한다. 판례는 그걸 뭘로 봐요? 단속 규정으로 봅니다. 그러면 미등기 전매 했다면 어떻게 돼? 사법상은 유효, 처벌받습니다. 그 우리 중간생략등기 하면서 했잖아, 그거. 그겁니다. 봐요, 다시. 칠판. 자, 매도인이 있었어요. 매수인이 있습니다. 이 값과 을은 매매야. 이 매수인이 다시 다른 병이나 놈과 또 다른 매수인과 뭐 한다? 전매를 합니다. 등기가 열리서 이렇게 가면 문제가 없어. 근데 어디로 간다고? 다이렉트로 간다. 이게 뭐? 미등기 전매 중간생략 등기. 이걸 법에서 인정하겠어요? 형사처벌한다고 되어 있잖아. 이 형사처벌을 어떻게 생긴다고 판례가? 단속은 어떻게 돼? 이 말하면 사법상 유효가 뭐야? 소유권 가져간단 말이에요. 이러면 중간자 처벌받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등기부에도 판례 잘 나옵니다. 이 판례 미등기 전매니까. 등기법 2차. 다시 효력규정 대표 순서가 뭐가 있다? 중개, 수수료, 초과 부분. 자, 단속규정 대표 순서가 뭐다? 미등기 전매. 다른 말로 중간생략 등기. 그 두 개 판례는 이번 달에 꼭 외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사회적 타당성. 칠판이가 안 재도 됩니다.